서울 모빌리티 쇼를 했다 보니까 얼마 안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좀 공개를 해 주면은 아 좋았겠다. 들렀다 가지 가까운데. 예. 그쵸? '들렀다 가지 왜 그냥 갔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차들이 꽤 많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메르세데스 벤츠 같은 경우에는 이 벤츠 중에서도 좀 럭셔리 브랜드라고 하는 메르세데스 마히바흐라는 이 브랜드가 있습니다. 이 브랜드의 최상위 전기차인 마히바흐 EQS SUV, 굉장히 이름이 길죠. 요런 이름의 차를 좀 세계 최초로 공개를 했어요. 듣다 보면 알걸요 하다 보면 늘걸요 재테크 비법을 매일 오전 11시 편하고 친근한 경제 파트너 박연미의 목돈 연구소. 최근에 세계 최대 규모의 상하이 모터쇼가 열렸습니다. 무려 4년 만인데요. 올해 중국 시장을 공략하려는 전기차들 각축전을 벌였다고 해요. 심지어 마이바흐도 전기차가 나왔다. 이게 화제가 되기도 했거든요. 티키타카에서 우리가 이 상하이 모터쇼 뒷얘기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카매거진의 최정필 기자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최근에 서울 모빌리티 쇼 얘기했었잖아요. 네네. 상하이에서도 모터쇼를 했다라고 들었는데 네. 중국이나 해외 모터쇼는 분위기가 많이 다른가요? 일단 저도 많이 나가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게 조금 좀 아쉬운 포인트입니다. 이게 비용도 좀 무시는 못하지만 일단 해외에서 하는 모터쇼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요즘에는 자동차를 그냥 자동차 산업의 결과물이 아니라 생활용품이나 전자용품 이런 것들로 보고 있기 때문에 모터쇼가 아닌 전시회에서도 신차를 출시를 하거나 전시를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총 4번의 해외 모터쇼를 다녀왔었는데요. 이제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모터쇼, 그리고 일본의 도쿄 모터쇼, 그리고 중국의 상하이 모터쇼하고 베이징 모터쇼 이렇게 4번을 다녀왔습니다. 자동차 회사나 이제 신차 아니면은 관련된 기업들, 부품사나 네. 케미컬 이런 것들을 보는 재미도 있지만 가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그 나라에서 운전을 하거나 이제 도로를 많이 다니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그 나라의 도로 문화들을 좀 직접 경험을 해볼 수가 있는 그런 기회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좀 간접적으로 보게 되더라도 좀 공부가 많이 돼서 자동차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번 정도는 좀 기회를 만들어서 다녀오시면은 좀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해외에서 운전하면 또 그 나름의 긴장감과 묘미가 있잖아요. 경찰만 안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많이 있죠. 아니 일본에서는 실제로 그런 게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막 하이빔 켜고 이러면 싸우자는 얘기잖아요. 네. 일본에서는 하이빔 켜는 게 약간 에티켓, 네. 예의, 서로 이렇게 안녕 안녕 반가 반가 요런 느낌이 있어서 요 참 신기했습니다. 자, 여러 나라를 다녀오신 우리 최정필 기자님. 중국의 상하이 모터쇼가 올해 4년 만에 다시 열렸다고 네. 하는데 중국 모터쇼는 다른 나라하고 좀 달라요? 가보시면은 일단은 여러 가지로 놀래요. 일단 여러 가지 이제 놀리는 의미처럼 이제 대륙의 사이즈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로 그런 좀 그런 특유의 모습들, 중국 특유의 모습들이 좀 자주 보이기도 하거든요. 이게 모터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이 면적이 좀 남달라요. 이제 우리가 이제 최근에 했었던 서울 모빌리티 쇼 같은 경우에는 네.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가 됐었잖아요. 이 서울 모빌리티 쇼가 열렸던 면적이 약 53,541 제곱미터. 그러니까 예전에 가장 넓은 공간에서 했을 때는 8만 제곱미터의 이 면적에서 행사를 진행을 했었는데 중국 모터쇼는 일단 이거의 2배에서 시작을 합니다. 일단 대륙의 사이즈가 있네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농담처럼 이야기하는 걸로는 킨텍스를 6개 붙여 놓으면은 상하이 모터쇼의 규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야, 6개요? 네. 킨텍스에서 할 때만 해도 이거 다 돌아보면 다리 아프다는 얘기 네, 나오거든요. 맞아요. 네, 한 6배 정도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단적인 예로 저희가 모터쇼 취재를 하게 되면은 서울 모터쇼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 18,000보 정도 걷게 되거든요. 중국 모터쇼를 가면은 하루에 6만 보 정도 걷게 됩니다. 아, 6만 보요? 네. 야, 사이즈가 장난 아니군요. 아, 그러면 면적만 넓은 건 아닐 것 같은데 네. 이 전시 면적을 꽉 채웁니까, 실제로? 실제로도 완전히 꽉 채워요. 이번 상하이 모터쇼 같은 경우에는 이제 1,185개 회사가 참가를 했다고 하거든요. 전시 면적도 한 6배, 7배 되다 보니까 이거를 다 채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 참가하는 업체들의 부스 면적도 굉장히 큰 편에 해당을 하고요. 참가하는 업체 숫자도 거의 10배에 가까운 그런 업체 숫자들이 좀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음. 이런 규모의 이런 참가 업체들을 좀 자랑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전체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바빠요.
바빠요. 네. 왜냐면은 정말 부지런히 걸어도 다 보기가 힘들거든요. 아, 관람객들도 네. 하나라도 놓치기 싫으니까 네. 엄청 빨리 돌아다닌다고요? 이게 단순히 그냥 신차들만 보고 나오겠다라고 해도 시간이 꽤 걸리고 관련된 이런 분야들, 이제 부품사나 이런 쪽에도 관심이 많다 그러면은 정말 바쁘게 돌아다녀도 이틀은 잡아야 되기 때문에 정말 바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이쯤 되면은 모터쇼 차 타고 다니면서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인데 면적, 참가업체 규모 진짜 엄청나다 싶어요. 무려 1,185개 참가업체. 이 업체들이 누구누군지 알고 싶은데요. 사실 다 소개를 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많죠. 아는 친구들만 좀 알려주세요. 네. 일단 중국 시장을 볼 때 어려운 것 중에서 하나가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이제 중국 내수 시장을 위해서 론칭한 그런 브랜드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브랜드 숫자가 굉장히 많은데 이거를 제가 알아볼 수 있는 이 회사들만 조금 카운트를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우리에게 익숙한 뭐 유럽 브랜드나 일본 브랜드 그리고 미국 브랜드 이런 거를 합쳐서 완성차 브랜드만 거의 100개가 참가를 했더라고요. 완성차 브랜드가 100개나 있어요. 저희한테 익숙하지 않은 그런 브랜드들도 있다 보니까 네. 합치면은 그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부품사들도 이제 글로벌 기업들부터 우리나라 기업들 그리고 중국 토종 기업들까지 굉장히 많은 그런 기업들이 참가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삼성 SDI나 이제 현대 모비스와 같은 업체들도 참가를 했고요. 일본에서는 히타치 그리고 덴소, 아이신과 같은 이제 자동차 변속기와 관련된 기업들 그런 회사들이 좀 많이 참가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저는 다녀오지는 못했고 이제 직접 다녀온 기자들한테 이번에 좀 직접 물어봤는데 중국 기업들 중에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다라는 그런 기업들이 좀 많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중국에서 개발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중국 현지에 맞춘 그런 소프트웨어들도 좀 있을 것이고 이게 좀 알 수 없는 그런 편견들이 있잖아요. 중국산은 좀 믿지 못하겠는데 약간 그런 것들이 좀 있다라는 생각들도 들기는 하지만 어쨌든 전기차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그런 기술이다 보니까 전기차가 굉장히 많이 보급되어 있는 시장이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이런 기술들, 이런 기업들이 좀 많이 참가를 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였다라고는 하더라고요. 자율주행 관련한 기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이거는 직관적으로 알겠어요. 우리나라에 모빌리티 쇼 할 때는 안 온 회사들이 많은 것 같아서 좀 아쉽기는 한데 일단 중국의 상하이 모터쇼 새로운 차들이 많이 왔을 것 같은데 어떤 차들이 있었습니까? 이번 바로 얼마 전에 서울 모빌리티 쇼를 했다 보니까 얼마 안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좀 공개를 해주면 좋았겠다. 들렀다 가지 가까운데 네. 그쵸? 들렀다 가지 왜 그냥 갔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차들이 꽤 많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메르세데스 벤츠 같은 경우에는 이 벤츠 중에서도 좀 럭셔리 브랜드라고 하는 메르세데스 마히바흐라는 이 브랜드가 있습니다. 이 브랜드의 최상위 전기차인 마히바흐 EQS SUV 굉장히 이름이 길죠. 이런 이름의 차를 좀 세계 최초로 공개를 했어요. 이게 약간 향유고래에 닮은 굉장히 묵직한 덩어리감을 자랑을 하는 그런 전기차인데 벤츠의 모든 라인업 중에서도 가장 럭셔리한 최상위 모델이거든요. 실제로 벤츠가 중국에서도 꽤 많이 팔리고 있기는 하지만 벤츠가 이 중국 시장을 얼마나 중요하게 보고 있는가 그리고 또 벤츠가 말로만 많이 팔린다고 들었는데 이런 차를 중국에서 론칭할 만큼 정말 많이 팔리는구나 그런 것들도 좀 알 수 있는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회장님하고 유명 연예인이 탄다고 해서 유명해진 차 아니에요? 네, 그렇죠. 우리도 사는 사람 있는데 우리도 보여주지. 좀 아쉽습니다. 네. 볼보 같은 브랜드는 어때요? 볼보도 이제 참가를 하기는 했는데 볼보보다 좀 이제 많이 관심을 받은 브랜드가 볼보에서 독립한 브랜드인 폴스타라는 브랜드예요. 이 폴스타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볼보의 고성능 브랜드로 이제 이름이 알려져 있었는데 한 5년 정도 됐거든요. 전기차 전용 브랜드로 독립을 한 그런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폴스타 4라고 하는 이름의 새로운 이 전기 SUV를 공개를 했어요. 근데 이 차가 조금 독특한 거는 성능 측면에서도 이제 폴스타가 그동안 출시했었던 여러 차 중에서 가장 강력한 성능을 발휘를 하고요. 이게 마력으로 따지게 되면은 544마력, 어지간한 스포츠카보다 힘이 센 그런 네. 전기차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능보다도 좀 눈길이 가는 게 우리가 자동차 볼 때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없거든요. 뭐요? 이 뒷유리가 없어요.
뒷유리가 없으면은 운전할 때 안 불편해요? 불편하겠죠. 네. 이거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이제 뒷유리를 없애는 대신에 카메라하고 이제 디스플레이를 장착을 해 놨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뒤쪽을 볼 때 운전하다가 뒤를 볼 때 보는 그 룸미러 있죠. 네. 그거를 이제 화면으로 바꿔 놨고 카메라로 뒤쪽을 계속해서 비추면서 그 화면을 통해서 그냥 룸미러 보듯이 뒤쪽을 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구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것들이 생각은 해 봤지만 실제로 상용화가 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많았는데 그거를 실제로 출시를 했다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독특한 모델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조금 더 익숙한 브랜드로 가면은 이제 폭스바겐에도 이제 전기차 전용 브랜드가 있습니다. ID 패밀리라고 하는 이름의 이제 전기차 전용 브랜드인데 여기서 ID7이라고 하는 이름의 대형 세단을 처음으로 공개를 했어요. 이게 폭스바겐이 전기차를 출시를 하면서 이제 그동안에 이제 몇 년 동안 선보이지 않았던 대형 세단을 다시 선보인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였다고 합니다. 음. 아까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1,185개 회사가 참여를 했다. 일단 규모부터 입이 떡 벌어지는 사이즈인데 우리나라도 자동차가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잖아요. 네네. 우리도 대륙 시장 포기할 수 없는데 우리나라 차는 중국 시장 공략을 위해서 어떤 차들 들고 갔습니까? 지금 현대차하고 기아 그리고 제네시스, 현대차 그룹만 지금 국산차 브랜드 중에서는 중국에 진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중국 내에서의 현대차 그룹의 실적이 그렇게 좋지가 못해요. 굉장히 부진한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 상하이 모터쇼에서 굉장히 뚜렷한 전략들 그리고 굉장히 열심히 공격적으로 하겠다라는 그런 전략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의 고성능 브랜드 현대차 N의 중국 진출을 좀 선언을 했거든요. 브랜드 론칭을 하는 것까진 좋았는데 그 다음에 얼마 전에 또 사실 국내에서 먼저 공개를 했던 차 중에 하나가 아반떼예요. 아반떼의 부분 변경, 얼굴이 바뀐 모델을 선보였었는데 이 새로운 아반떼를 기반으로 한 고성능 모델인 아반떼 N을 이제 중국에서 공식적으로 글로벌 공개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만 아반떼라는 이름으로 판매가 되고 있고 글로벌 시장에서는 엘란트라라는 이름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데 엘란트라 N을 이제 공식적으로 선보인 거죠. 국내에서는 엘란트라라는 모델이 따로 있었잖아요. 네, 옛날에 따로 있었죠. 그렇죠. 그랬는데 이제 국내에서는 지금은 아반떼라는 이름으로 계속 판매를 하고 있죠. 근데 이게 굉장히 아쉬운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아반떼도 서울 모빌리티 쇼 때 국내 이제 일반 대중들에게 처음으로 공개를 했단 말이에요. 이거 이왕 공개하는 김에 어차피 나올 차라는 거 다들 알고 있었는데 왜 하필 중국에서 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아쉬움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지금 현대차가 중국에 얼마나 공을 많이 들이려고 계산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도 좀 볼 수 있는 포인트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리고 기아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전기차 브랜드들이라기보다는 전기차 전략을 조금 더 강화를 하겠다라는 것들을 밝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양산차가 공개가 되기는 했는데 EV9의 컨셉트카 버전, 컨셉트 EV9이라는 차를 공개를 했고요. 이것과 같이 이제 중국 전용 모델로 개발한 모델도 같이 선보였습니다. EV5라는 모델인데 디자인이 EV9하고 완전히 비슷해요. 완전히 똑같다라고 할 정도로 비슷한 디자인에 조금 더 크기가 작은 그런 차를 공개를 한 겁니다. 재밌는 거는 이게 중국 전략 모델, 그러니까 중국에서만 팔기 위해서 개발을 했다라고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이게 중국뿐만 아니라 조금 이제 우리나라의 반응을 봐서 우리나라에서도 출시를 검토를 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중국용으로 만들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판다. 네. 뭐 그럴 때는 어떤 게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나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좀 많이 그런 이야기가 나와야겠죠. 왜 우리는 안 내주냐? 아, 내줘라, 나도 사겠다. 이런 반응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요. EV 시리즈 관련해서 해외 평가가 괜찮았다 이런 얘기는 들었는데 여러 가지 회사들 가운데 뭐 상하이 모터쇼니까 네. 역시 중국 차가 메인 스테이지에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중국 브랜드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중국 브랜드들 보면은 진짜 신기한 브랜드들 엄청 많거든요. 굉장히 많아서 좀 여러 가지를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좀 대표적인 것들만 소개를 드려보면은 일단은 니오라는 전기차 브랜드가 있습니다. 니오. 네, 이 니오라는 브랜드는 중국 자동차 회사 중에서 글로벌 시장에 관심을 가장 크게 받았던 브랜드 아닐까 싶거든요. 이 차가 가장 처음 공개를 했던 모델이 EP9이라는 이름의
전기 스포츠카입니다. 이 전기 스포츠카인데 이게 일반 도로에서는 다닐 수가 없고 경기장, 그러니까 트랙 전용 전기차로 개발이 됐던 그런 모델이에요. 차가 너무 낮아서 그랬던 건데 이제 그렇게 성능을 좀 위주로 개발했던 모델이다 보니까 자동차에 대한 성능에 대한 평가를 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제 독일의 니르부르크링이라는 곳인데 이곳에서 단 2주 동안이기는 했지만 가장 빠른 차로 기록이 되기도 했던 그런 차예요. 근데 이런 스포츠카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제 대형 세단이나 SUV 같은 것들도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세단 같은 경우에는 ET7이라는 이름으로 판매를 하고 있고, 이제 SUV는 ES6 그리고 ES8이라는 이제 이름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들은 이제 이번 상하이 모터쇼에서도 골고루 좀 공개를 했었고요. 중국이라는 나라의 자동차 제조사를 했을 때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 같아요. 중국의 롤스로이스라고 부르는 회사가 있어요. 홍치라는 브랜드인데 중국의 주석들이라고 하죠. 이제 마오쩌둥 아니면 뭐 덩샤오핑, 장쩌민, 뭐 후진타오 이런 분들이 타는 차로 좀 유명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이런 좀 인기 그런 것들이 좀 있다 보니까 주석만 탈 수 있는 차인가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분들이 다 그렇잖아요. 네. 근데 사실 주석만 탈 수 있는 차는 아니에요. 주석만 탈 수 있는 모델이 따로 있는 거고 다른 분들도 돈만 충분히 낼 수 있다 그러면은 이 홍치의 차를 살 수는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주석들이 탄다는 차가 L5라는 이름의 모델인데 시작 가격이 8억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옵션 없이 네. 시작이 8억이라고요? 네. 이게 중국 브랜드 홍치라는 브랜드인데 네. 8억에서 시작하면은 뭐 그분들이 타는 거야 훨씬 비싸겠지만 이 글로벌 시장에서 많이 팔립니까? 생각보다 안 팔린다고는 하죠. 근데 일단 이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중국스럽다라고 해야 될까요? 1960년대 굉장히 클래식한 차의 디자인을 지금까지 그대로 고수를 하고 있는 것들이 좀 특징인데 중국의 자존심과 같은 차를 만들어보자라고 해서 개발이 된 브랜드다 보니까 일반적인 뭐 유럽 시장이나 뭐 글로벌 시장보다는 중국에서 더 인기가 있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아, 그래요. 굉장히 고가의 자동차가 있다. 신기하기도 하고 참 다양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전 세계적으로 모터쇼의 인기 자체는 좀 줄어들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중국 모터쇼만은 굉장히 흥행하는 것 같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이제 흔히 세계 5대 모터쇼라고 하는 곳들이 있어요. 이제 독일 프랑크푸르트, 그다음에 미국의 디트로이트, 프랑스 파리, 일본 도쿄, 그리고 스위스 제네바 모터쇼 이렇게 5개를 칭하는 그런 표현인데 자동차 산업이 많이 바뀌게 되면서 꼭 모터쇼일 필요가 있는가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CES, 뭐 소비자 가전 전시회 같은 곳으로도 이제 자동차 회사들이 나가고 있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자동차 회사들이 모터쇼에 큰 돈 들여서 참가를 했는데 돈을 들인 것만큼의 효과가 없어 이런 인식들이 좀 생기면서 굳이 모터쇼 안 나가도 될 것 같아라는 그런 회의감이 들기 시작을 했다. 이런 게 모터쇼 몰락의 가장 큰 원인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가 좀 팬데믹으로 확산이 되면서 이제 사람이 모이는 것들에 대해서 경계가 굉장히 심했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온라인으로 좀 전시회도 하고 신차 출시도 그렇게 해보니까 비용적인 측면에서 모터쇼 직접 참가하고 준비하는 것보다 준비 과정이나 비용은 훨씬 적게 들면서도 효과가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데? 라는 그런 평가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글로벌 회사들이 거의 모든 모터쇼 웬만해서는 다 나갔던 그런 움직임들을 이제는 다 나가지 말자. 대륙별로 중요한 모터쇼 하나씩만 나가자. 좀 그렇게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터쇼가 크게 힘을 잃었다고 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륙별로 하나씩 나갈 때 중국 시장은 포기할 수 없다. 중국 모터쇼가 여전히 이제 큰 그런 관심을 받는 거는 아무래도 잠재력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단순 물량으로는 이제 절대 무시할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높은 판매 실적을 또 보여주는 나라기도 하고요. 미래 모빌리티의 소비, 이제 이 미래 모빌리티가 대중화가 됐을 때 가장 많이 판매가 될 시장이 어디인가? 이것 역시 이제 잠재력으로 볼 수 있겠죠. 중국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판매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이제 물량 공세를 좀 타야 된다. 그런 것들 때문에 중국의 시장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중국의 시장 규모 무시할 수 없죠. 근데 그 와중에 여러 가지 해프닝도 있는 것 같습니다. 독일차 브랜드 중에 하나는 상하이 모터쇼에서 떠들썩한 행사하고 나서
아이스크림 사람 차별하면서 줬다가 요거 때문에 브랜드 이미지에 먹칠을 했다 이런 뒷얘기도 있고요.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중국의 상하이 모터쇼 쫙 정리해봤습니다. 지금까지 티키타카 카매거진의 최정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